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느닷없이 마트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승용차가 매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멈춰 있습니다. 주변은 물건들이 널브러진 채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어제 오후 12시 47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마트 앞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한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30대 마트 직원이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70대 운전자는 후진하던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놀라 차량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나왔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한강대교 꼭대기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한강대교 아치 위에 헬멧과 고글을 쓴 남성이 보입니다. 남성은 세상은 달라졌다. 남성 관련 법과 제도 다 바꾸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서울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남성은 기자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는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현장 근처에는 에어매트도 설치됐지만 다행히 남성은 6시간여 만에 내려왔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한강대교 남단 방향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남성을 체포해 시위를 벌이게 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어제 경기 광주시의 한 마스크 유통업체. 마스크를 담은 상자들이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다가 식약처에 적발된 건데요. 사재기한 마스크는 411만 개로 무려 73억 원어치에 달하는 양. 이는 정부가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를 단속한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이렇게 사들인 마스크를 나중에 판매해 폭리를 취할 속셈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매점 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이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식약처는 이 업체를 추가로 조사한 뒤 고발할 방침입니다. 평온하던 목욕탕에 불청객이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긴 머리에 치마를 입은 여성이 여탕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성은 온탕에 20분가량 몸을 담근 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 여성은 목욕탕을 빠져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의 정체는 여장을 한 남성이었던 건데요. 목욕탕 이용객에 따르면 남성은 탕 안에서 여성들을 지켜봤고 주요 부위를 바가지로 가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주의 조치만 내리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후 취재가 들어가자 경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당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중 목욕탕에 여장을 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간 이런 사건인데 문제는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아니 어제 뉴스룸에서 이 경찰관 분하고 신고자하고 대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대화 내용에 따르면 남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입장할 때 좀 예리하게 주의해서 봐라라고 하고 혹시라도 또 오면 신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건 단순하게 황당한 게 아니라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걸 왜 그냥 주의였지만 하고 취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남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뭐 주민등록증도 있을 거 신원 확인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남성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어야죠. 저게 남성이 들어왔다라는 건 분명하게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다음에 오면 또 신고해달라. 이미 범죄는 저질러졌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사건을 그냥 종결하려고 했던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명백히 성폭력 특례법 제12조에 저촉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바로 수사를 개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성 없어졌으면 추적해야죠. 문제가 되겠네요. 이 지점이.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약간 이제 그 범죄가 이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다른 목적으로 뭐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형법상의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고요. 건조물 침입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김복준이 언급을 했는데
성적 목적으로 위해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했을 때 성폭력처벌 특례법상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걸리는 거거든요. 그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냈다. 다만 아주 사안이 경미한 경우 있어요. 뭐 좀 장난삼아 뭐 그런 것도 범죄가 좀 되긴 한데 경범죄도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세 가지가 상정되기 때문에 조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엄청 탕안에 있던 놀랐지요. 여성들이. 아유, 그걸 왜 들어갑니까? 끔찍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이던 남성이 약 6시간 만에 그 구조물에 내려왔는데 뭐 이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네. 세상은 달라졌다. 남성 관련 법과 제도 다 바꾸자. 이 현수막이 있었는데 이 지점에 뭐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40대 남성인데요. 이 뭐 남성으로서 무슨 불이익 처벌을 받는다는 그 피해 의식이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주장한 거는 이거예요. 도대체 왜 남자에게만 과거의 구습을 강요하는 것이냐. 이거 참 예전에 여성들이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남성이 얘기를 했고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남성의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나 이제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이 준비물을 대단해요. 보니까 나름대로 흰색 안전모도 갖추고 주황색 바지, 붉은색 조끼, 고글도 썼어요. 또 예. 소화기도 들고 확성기도 들고 거기 올라갔거든요. 기자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기자도 불러서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자기가 뭐 어떤 추구하는 바, 생각하는 바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이 사람의 행위는 5개 광고법 위반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예.